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 중 주기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절대값 sin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들 보시면은 어때요? 이 sin, 코사인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런 경우에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주기를 직관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사인 함수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네, 여기에 이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어때요?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 함수값이 원래는 음수였는데 절대값이 씌워져서 튀어나오면 어때요? 양수로 바꿔져 나오죠. 그래서 바꿔져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음수였던 모든 함수값들이 다 양수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x축 기준으로 뒤집힌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값 전체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변함이 없죠. 음수인 부분만 이렇게 뒤집혀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렇게 바뀌면 제 절대값 sin x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건데 이 모양들이 어때요? 다 정확하게 똑같죠? 똑같은 모양이죠. 좌우 대칭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 x축 기준으로 대칭이 됐을 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원래는 이제 주기가 0에서 2파이까지였다면 모양이 이제 여기가 다 똑같으니까 0에서 파이까지로 그래서 주기가 파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코사인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한 주기가 생겼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값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뒤집혀서 양수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0부터 원래 2파이까지가 주기였는데, 그래서 요런 모양이 파이마다 반복되고 있죠. 네, 파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씌운 코사인 x는 주기가 파이다. 네, 라고 역시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x는 주기가 원래 파이죠. 네, 원래 파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기가 좀 특이한데 얘는 함수값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진 게 아니라 x 값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펜이 왜 안 나오지? 됐네요.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은 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선이 있을 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2가 나왔어요. 네. 그런 뭐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fx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x에다가 절대값을 한번 씌워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이 fx는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되면서 얘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x가 1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x값 자체가 f1이 되는 거예요. 네, f1은 뭐였어요? 2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도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도 2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를 대입한 함수값과 음수를 대입한 함수값이 항상 같게 나오는, 그래서 뭐 2를 대입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값도 같고 3을 대입한 것과 마이너스 3을 넣은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어때요? y축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요, x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된다. 물론 양수 부분은 그대로고요. 양수 부분은 그대로고 y축 기준 대칭이 된다.
자, 코사인 절대값 x는요. 네, 얘도 역시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음수인 부분이 이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이렇게 모양이 되게 됐는데 근데 코사인 x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 우함수죠. 원래부터 그냥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성을 지니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x에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사실은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x랑 똑같다. 그럼 뭐예요? 주기는 2파이가 되겠죠. 자, 주기가 다르니까 따라서 4번이 되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삼각함수의 주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셔서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삼각함수의 값 중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은 것의 개수는 하고 이제 보기들을 봤더니 뭐예요? 네, 이제 각이 특이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네, 이런 식으로 각이 변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경우는 뭘 이용하자?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자. 네, 그래서 각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각을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매번 이렇게 바꾸기 번거로우니까 원래는 이제 이 동경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매번 이렇게 하기 번거로우니까 공식이 있다고 배웠어요. 공식이 뭐죠? 자, 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정수가 곱해져 있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자, 이 각을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일단 뭐부터 알아? 여기 안에 이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파악하라. 그래서 이 n이 이 2분의 파이 곱해져 있는 n이 네, 홀수면 어떻게 돼요? 홀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뀝니다. 그죠? 네. 이 곱해져 있는 게 짝수면 그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디귿 보시면 어때요? 2분의 파인데 앞에 정수가 1이 곱해졌죠. 1은 홀수니까 얘는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코사인 세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함수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봐라? 이제 부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냐? 이제 n 곱하기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타 값이 예각이라고 치고 예각으로 치고 이 각의 동경을 그려봤을 때 주어진 각의 동경을 그려봤을 때 이 사인 값 원래 주어진 함수 값이 양수면 그대로 양수, 음수면 음수로 나온다 라고 배웠죠. 네, 그래서 디귿 한번 마저 해보면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일단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홀수라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각은 간단하게 센터로 바뀌는 거죠. 세타로. 그 다음에 부호를 보여야 되는데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만큼 간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는 원래 90도 여기인데 여기서 세타만큼 예각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이동하죠. 네,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때의 동경의 사인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여기 앞에 플러스가 붙게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억도 한번 볼게요.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때 이제 파이 앞에 몇이 곱해진 거예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파이는 2분의 파이에서 2를 곱하면 파이가 되죠. 짝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그대로 가는 거죠. 짝수가 곱해졌으니까. 그리고 각은 세타로 간단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부호를 봐야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파이는 동경이 여기 있죠. 거기서 세타만큼 뺐으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의 사인 값은 플러스죠. 따라서 플러스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활용해서 나머지 각도 바꿔보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은 걸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15도일 때 로그 3 탄젠트 세타 더하기 로그 3 탄젠트 3세타 더하기 로그 3 탄젠트 5세타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하라는 거겠죠. 로그 3이 미치고 그런 이제 수를 3개나 더하라고 하니까 이 진수끼리의 이제 곱이 되겠죠. 그죠? 진수끼리의 곱이 될 텐데 세타가 일단 15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을 먼저 15도를 대입해서 적어볼게요. 15도 여기는 3 곱하면은 얼마? 45도. 그리고 5 곱하면 얼마? 75도가 되겠죠. 네, 로그 3에 75도.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를 더하라는데 일단은 우리가 탄젠트의 함수값 자체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45도밖에 없죠. 네, 특수각이니까 15도, 75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45도 얼마? 1이죠. 얘는 1인데 자, 얘네 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가 좀 쓰다 말았네요. 로그 3의 탄젠트 75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15도와 75도를 한번 보시면 둘이 더했을 때 어때요? 90도가 되죠. 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이 성질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각이 아니라서 직접 구할 수는 없겠지만 둘이 더했을 때 90도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15도를 2분의 파이 빼기 75도로 표현할 수 있죠.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넘기시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15도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5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5로 표현이 된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예요? 삼각함수의 성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삼각함수의 성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랬을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홀수가 곱해졌죠. 네, 공식 쓰면 얘는 탄젠트 분의 역수가 돼서 1이 되는데 각은 75도가 되겠죠. 네, 탄젠트 75분의 1이 되고 자, 부호는 어때요? 2분의 파이에서 75도 뺐으니까 동경이 6 있고 이때 탄젠트 값이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탄젠트 15는 탄젠트 75분의 1이구나.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마저 적어주면은 탄젠트 45도 플러스 탄젠트 3 탄젠트 75도인데 자, 로그끼리의 합은 뭐다? 진수끼리의 곱이다. 3개 곱해주시면 이거랑 약분 되겠죠. 얘는 이제 1이 되니까 따라서 이 결과는 로그 3의 1 진수가 1이니까 뭘 제곱해야 1이 돼요? 0 제곱해야겠죠. 3의 0 제곱은 1.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데 계산을 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각들의 합이 90도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이 90도가 된다면 네, 이렇게 다른 각을 90도 마이너스 다른 각 이렇게 표현해서 삼각함수의 성질로 풀어낼 수가 있다. 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88은 90도죠. 그래서 2도를 90 빼기 88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 3,0에서 출발해서 원 위를 시계바늘이 보는 반대 방향으로 자, P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P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 이쪽으로 온 거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점 Q가 있습니다. 그리고 Q가 움직인 거리 T,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인 만큼이 T라고 정의를 했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PQ 이 원주의 길이가 T라고 두는 거죠. 호의 길이가 자, T라고 뒀고
자,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가 t라고 준 것부터가 사실은 뭐예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호도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아닌가. 네, 호도법의 개념을 뭔가 사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그런 식의 문제겠죠, 그죠? 네,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t에 대해서 ft가 마이너스 2pq 플러스 5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길이가 t니까 여기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었을 때 q랑 5를 이었을 때 자, 이 부채꼴이 나오게 되죠. 네, 이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세타는 뭐분의 뭐? 얼분의 L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3이고 호가 t니까 3분의 t가 되겠죠. 여기가 3분의 t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3분의 t면은 이 pq 길이를 이 t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일단 OPQ 삼각형을 보시는 거예요. 자, OPQ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OP는 3이죠. 반지름이니까. OQ도 3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이 지금 뭐예요? 3분의 t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의 Q의 길이에요. FT를 표현하기 위해서 PQ 길이를 T로 표현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이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려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수직 2등분 된다. 2등분 되고 이 각도 2등분 돼서 6분의 t, 6분의 t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길이를 이 6분의 t와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비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비편 길이가 3, 여기 크기가 6분의 t 90도일 때 이 높이의 길이는 뭡니까? 사인 6분의 t에다가 3 곱한 거죠. 네, 왜? 빗변분의 높이가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6분의 t인데 그러려면 높이가 뭐가 돼야 돼요? 3 사인 6분의 t가 되어야 3이 약분되면서 사인 6분의 t가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 길이는 3 사인 6분의 t입니다. 여기 길이가 3 사인 6분의 t니까 여기 길이도 3 사인 6분의 t고 따라서 PQ의 길이는 뭐다? 6 사인 6분의 t가 됩니다. 그죠? PQ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FT를 이제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게 됐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PQ니까 마이너스 12 사인 6분의 t 플러스 5가 됩니다. FT는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인 함수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FT의 주기가 A 파이고 최대값이 B, 최소값이 C일 때 A, B, C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T 앞에 6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주기는 뭐예요? 6분의 1분의 2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6분의 1 역수 취해서 곱해지면은 12파이가 되죠. 그래서 A는 10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뭐예요? 자, 앞에 이제 최대값에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2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5가 됐죠.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7 그리고 원래 최대값이 1이었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2가 곱해지면서 12가 되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5 됐으니까 19 최대값이 B 최대값이 19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7이 되면서 B는 19, C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셋을 모두 더해주면 뭐예요? 19 빼기 7은 12, 12 더하기 12 하니까 24가 되겠죠? 네,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호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호의 길이. 그래서 움직인 거리 t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는 이제 호의 거리를 주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심원 나오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삼각함수 또는 호도법 이런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단위원 나오고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미치수로 나오고 하면은 호도법과
삼각함수를 활용하라는 거구나. 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오케이? 호의 길이가 미지수로 표현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오케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놀이동산의 어린이용 회전 관람차는 지면으로부터의 5m 높이의 회전축이 있고 4분마다 한 바퀴씩 회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 관람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 위를 쭉 도는 그런 관람차. 지면으로부터 5m 이 회전축이 있는데 이게 5m 위에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회전 관람차에 탄 어린이의 t분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m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회전하면서 이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좀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쭉 이동하면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점점 또 작아지고 돌아왔다가 다시 또 순환하는, 그래서 어떤 주기를 가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높이를 ym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분 후에 ym, 그래서 t와 y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y는 6 sin a분의 2파이 t-1 플러스 5라고 합니다. 그래서 t로 이제 y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t분 후에는 높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회전 관람차를 탄 어린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두 번째로 8m가 되는 순간, 첫 번째로 8m가 되는 순간이 있고 두 번째로 되는 순간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이가 여기가 이제 8m라고 하면 회전하다가 이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8m가 되겠죠? 그러다가 돌아와서 내려가면 이제 두 번째로 8m가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8m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탄지의 a초 후, 그래서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이때의 시점, 이때의 시간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식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y는 6 sin a분의 2파이 에다가 t-1 이렇게 있는데 a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죠. a는 양수라고 하는데, 자, 이 a는 아마 t와 y의 어떤 변수와 관계없는 상수값일 거예요. 상수값. 그럼 이 상수를 어떻게 구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어쨌든 사인 함수 모양이잖아요. 사인 함수 모양, t에 대한 사인 함수죠. 그렇죠? t에 대한 사인 함수인데 그 앞에 a분의 2파이라는 어떤 계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리고 그러면은 t 앞에 곱해진 계수니까, 네, x 앞에 곱해진 요 bx, 이런 경우에서 주기가 바뀐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b에 의해서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주기가 바뀐다 라고 배웠는데, a분의 2파이가 바로 이 주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멘트를 다시 봅시다. 4분마다 한 바퀴를 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 때 딱 어떻게 됐어요? 이 주기가 돌아오겠죠. 그죠? 그게 몇 분이다? 4분마다 주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주기는, 네, t가 0에서 4분, 그리고 4에서 다시 8분, 이런 식으로 이때마다 이 높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주기는 4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t 앞에 붙은 a분의 2파이 이 계수를 봤을 때 주기를 a분의 2파이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값이 4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파이와 2파이가 약분되고 분모에 있는 a분의 1이 역수 취해지면서 a는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y는 6 sin 4분의 2파이 에다가 t-1 플러스 5 이렇게 되시면 약분해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6 sin 2분의 파이 t-1 플러스 5다. 이렇게 관계식을 다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높이가 8m가 되는 순간에 묻고 있으니까 이 y값, 이 높이가 8일 때를 보는 거죠. 네.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서 t값을 구해 볼게요. 자, 6 사인 2분의 파이 t-1 플러스 5가 8이다. 이때 5를 넘겨보시면 3이 되죠. 네, 3이 되고, 자, 양변에 6을 나눠주시면 우변이 2분의 1. 자, 그럼 얘를 통으로 세타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죠. 자, 세타는 얼마여야 될까요? 자, 2분의 8일 때니까, 자, 동경 그려보시면 사인 값이니까 y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y 값이 2분의 1일 때, 그때 동경은 여기 아니면 여기죠. 자, 동경이 낮게 깔리니까 여기 각도가 얼마? 6분의 파이, 또는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니까 동경은 6분의 5파이가 돼야겠죠. 6분의 5파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6분의 5 또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사실은 치환한 거니까 범위를 좀 주의해야겠죠. 자, t는 0에서 4 사이입니다. 네, t는 0에서 4 사이니까, 자, 이 세타 2분의 파이 곱하기 t-1, 요것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파이죠. 자, 이게 세타인 거죠.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인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여기까지네요. 그죠? 요 사이에서 이 사인 값이 2분의 1을 만족하는 경우는 역시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이 두 가지가 딱 맞죠? 범위 안에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타는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파이구나. 그래서 이제 t로 바꿔볼게요. 자, 2분의 파이 t-1은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파이인데, 일단 6분의 5파이라고 할 때 보시면은 t가 더 크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8m가 되는 순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큰 값이 바로 그때의 t의 값이 이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계산을 해주면 파이 나눠주고 양변에 2 곱해주면 3분의 5. 그래서 t-1이 3분의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얼마? 3분의 2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3분의 2분이 지났을 때 3분의 2분이 아니죠. 3분의 8분이네요. 그죠? 1을 더해야 되니까 3분의 5에서 1을 더하는 거니까 3분의 8. 3분의 8분이 됐을 때 이제 딱 두 번째로 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초, 초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자, 3분의 8분은 몇 초죠? 60을 곱해보면 60을 곱해보면 3약분 되고 20 곱하기 8이니까 이제 160초 이렇게 되겠네요. 네. A는 160. 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차근차근 해보고 t분호의 높이를 ym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는데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죠? 주기를 가지는 함수일 텐데 이 주기가 4다. 4분마다 한 바퀴씩 도니까 주기가 4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8m가 되는 순간이니까 삼각함수의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죠. 삼각방정식 푸실 때 이 중간 값이 세타로 치환을 하셔서, 네, 범위도 세타로 바꿔주시고, 세타가 2분의 1일 때 그때 값 구해준 다음에 다시 바꿔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